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또 몇몇 참모들하고 약 2시간 30분, 그러니까 거의 한 2시간 40분, 2시간 반 정도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겸 차담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담을 나누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김건희 여사님 건하고 김경률 얘기 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김 여사 건하고 김경률 얘기는 없었고 민생 문제만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참 중심은 진짜 배기는 빼버리고 그죠? 또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응?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회담하면 뭐합니까? 뭐 어느 정권에서 하던 것처럼 쇼통을 배운 겁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을 보면서 쇼 그만하고, 응? 쇼 제발 좀 그만하고 국민의 마음부터 얻도록 해라.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어? 국민의 마음을 안 얻고 뭘 할 겁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님의 만남을 보면서 국민의 마음부터 얻도록 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의대를 나눠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시각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오전 한 10시 30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참 속이 좁아 그런지 아니면은 참모들이 없어서 옛날 같으면 책 사죠. 책사가 없어서 그런지 일꾼들이 없어서 그런지 참 저는 너무너무 기가 차요. 너무너무 기가 차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떻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인기도 떨어지고 뭐 어떻고 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패싱했다. 한동훈하고 윤 대통령 이게 좀 비뚤어진 게 김건희 여사 문제 때가 제일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안고는 빼버리고 찐빵만 얘기한다?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우리 좀 정신을 차리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종갓집에 그 참 잘 나가는 몇 대로 떵떵 울리는 종갓집의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종갓집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좀 이렇게 멋진 좀 품이 있는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이 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시어머니와 며느리, 종갓집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잘 되는 양반 집안은 어떡하느냐? 며느리를 봅니다. 그죠?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가 이제 몇 년 정도 이제 그 집안의 내력이나 살림살이 규모를 대자 알면은 시어머니는 자기 며느리를 아가야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는 내가 고방 열쇠, 이 광의 열쇠, 이거를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책임진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고방 열쇠를 주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방 열쇠를 주면서 이제는 네가 우리 집안의 살림을 맡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배운 며느리, 좀 머리에 든 며느리, 예절이 있는 며느리는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고방 열쇠를 금세 받습니까? 안 받아요. 며느리 말합니다. 아니 어머님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그걸 아닙니다. 어머님 고방 열쇠 갖고 계세요. 그러면 또 그 얘기한다고 또 시어머니는 그래도 배우고 품위가 있는 시어머니가 그래? 그럼 내가 좀 더 할까? 잡습니까? 자기 포켓에 들어 집어넣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다. 이제는 네가 해야 된다. 내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뭘 알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크리 예절을 갖추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며느리가 열쇠를 가지는 겁니다. 일은 결국 젊은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며느리는 고방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제 맘대로 합니까? 그러면 또 안 돼요. 고방 열쇠를 가져도 늘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가서 어머님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됐다고 그래 이렇게 해라 이럽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뭘 아나.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님 가르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집안은 됩니다. 이런 집안은 돼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맨날 툴툴거리고 싸우고 찢고 볶고 그런 집안은 절대 안 되게 되었습니다. 안 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시어머니는 뭡니까? 나이 든 사람, 그죠? 하나의 과거사에. 며느리는 뭡니까? 미래에. 미래 일을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현재가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어야 현대는 바르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양쪽을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과거에는 뭐를 배워야 됩니까? 경험을 배워야 돼요. 경험을. 미래는 뭘 해야 됩니까? 이 감각을 배워야 돼요. 감각. 젊은이들의 감각. 이걸 잘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 삶이 이어져 가고 사회가 이어져 가고 국가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셈인지 좀 과거에 좀 묘하게 미는 노인들, 그죠? 시저들 얘기를 하겠죠. 다 잡고 끝까지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또 얘들은 또 버릇도 없이 제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뭐 어른 뭐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이러니 뭐가 되겠느냐? 뭐 가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 윤 대통령님, 한동훈 위원장님, 그 알량한 참모님들 진짜 좀 바로 해주세요. 진짜 좀 바로 좀 해줘요. 응? 이런 경우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지요? 시어머니에 해당되는 게 누굽니까? 윤 대통령 아닙니까? 며느리에 해당되는 게 누굽니까? 한동훈 위원장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 며느리 되는 이분이 먼저, 아이고, 가까 미안하습니다. 내가 막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뭐 어cep니다. 그러면은, 윤은 딱, 그래, 새끼, 네가 탁 잡고는 이제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아니다. 내가 덕이 없어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방 열쇠를 갖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우고 서로 안목을 맞추듯이. 아니, 그렇게 하면서 탁 발표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비 온 뒤에는 땅이 굳어진다. 우리나라 속담이 그렇게 있지 않느냐.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맡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자세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윤 대통령대로 한 위원장은 한 위원장으로 서로 위하고 의논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은 현재 이 삶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면서 멋지게 이어져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늘 얘기지만 연하 야나 저는 주의 종이니까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분명히 보수 쪽입니다. 그래서 보수 쪽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진보도 틀린 건 틀리고 옳은 건 옳은 거고. 목사가 그렇게 하지 뭘 그걸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찬다 이 말이에요. 기가 차. 응? 그래서 명품백 사건 하는 걸 그제 제가 업로드한 명품백 사건을 다루는 뭐 한심한 모습들 이제는 이렇게도 없나 하고 제가 그제 요 앞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4.10 총선에 4월 10일 총선에 이게 한 100여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번 선거는 치면은 공산주의로 갑니다.
온갖 지금 종북 잡발들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갖 음모 꾸미고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뭐라 그럽니까? 그 여론팀들이 마저가 여론 조작을 하고 앉아 있는데 이까지 거 가지고 뭐 하나 씌우고 뭐고 참 쏙들을 참 정말 대한민국 국민만큼 지도자 복이 없다더만은 참 이런 민족, 그죠? 이런 복 없는 민족도 있을까요, 참. 응?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요 얘기하던 종갓집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방 열쇠를 갖고 하는 이 자세 좀 배우세요. 응? 옹졸해가지고 뭐 어쩌면 탁 하고 와, 내 부인, 그래도 대통령 사모인데, 왜 내 부인에 좀 뭐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그럼 또 그럼 또 며느리도 그러지 말고는 가지고, 만나가지고, 우리야 뭐 대통령 못 만나지만 얼마든지 만나고 다닙니까? 이렇게 여론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못 물어봅니까? 응? 그래서 뭐 권력은 나누기가 힘든다고 그래도 맞아요. 그러나 인간성은 나눌수록 더 훈훈해지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전부 내 부모, 내 형제인데, 내 자녀들인데, 다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왜 터놓고 얘기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정일근 국무총리가 그 정인숙 사건,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죠? 마부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정인숙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정인숙 사건이 이제 정일근 씨가 그 개입이 됐거든요. 그죠? 정일근 국무총리의 세카드 정도 되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박정희가 정일근 씨를 내리칠 거라고 봤습니다. 국무회의를 하는 거예요. 정일근이는 완전히 몸둘 곳을 모르는 거예요, 뭐. 조사해가지고 정일권이 하고 관련이 됐다. 뭐 정인숙이가 정일권이에 세컨드다 하는 게 드러났으니까.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 일본 속담에 그렇게 있답니다. 뭐 저는 모르겠는데 일본 속담에 보니까 남자는 허리띠 밑에 일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허리띠 밑에 일 뭔지 알겠죠? 뭐 그 정도 얘기 알아들으실 겁니다. 남자는 허리띠 밑에 일은 간섭하지 않는 법이다. 그 말 한마디로 하고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통도 크고 얼마나 이분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누가 봐도 이제 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에이, 그 시끄러워. 자고로 남자들은, 응? 허리띠 밑에 일 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좀 그런 통 큰 지도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죠?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마지막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9절, 신명기 마지막 장이 43장이죠. 34장이죠.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모세가 나이 많아서 죽어들 때 자기 제자 여호수아 윤 대통령이 다음을 위해서 점 찍은 맡긴 한 동원이 그렇게 비교하면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여호수아와의 정권 이양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정권 이양이에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수하는 게 최고의 예식이거든요. 최고의 권위고 최고의 정성이고 최고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지혜의 신, 그게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지혜의 신이 충만해. 어떻게 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최고로 위하면서 정권을 이렇게 주니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주고, 그러니까 지혜의 손이 충만하고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세에게 따르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따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땅은 지혜의 신이 충만하듯이 이 집안은 자손 대대로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정말 진심으로 안수하듯이 대하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동훈이를 따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공산화해서 건져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 한동훈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며느리는 어떻게 했나? 언제든지 시어머니를 공경했어요. 한동훈이도 좀 공경하세요. 이분도 좀 사랑하세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할 때가 있고 대통령 물러갈 때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할 겁니까? 이런 멋진 모습 한번 못 보여줍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정치인하고 정치꾼은 다르다 그러죠. 정치인, 정치꾼. 정치꾼은 뭐냐? 다음 선거만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선될까? 그것만 생각하게 정치. 국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당선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꾼이에요. 그러나 정치인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걸 아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꾼은 제가 볼 때는 천재예요. 이 꾼들은 부글부글 하는데 정치인이 없어요. 정치인이 없어요. 좀 우리 이걸 보면서 정말 좀 바로 깨달아야 되겠다. 다 내 나라 내 민족이고, 우리 정치인들이 입에 담는 게 뭡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국회의원 돼야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너는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될까 하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종갓집이 어떻게 하면 자손 대대로 잘 되어 나갈까를 생각한다면 답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을 입에 달고 사는 이 정치인들이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생각하면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싸웁니까? 왜 토라집니까? 예? 정치꾼이 되니까 그렇지 정치인이 되면 싸울 것도 없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되면 내가 양보하고, 상대와 손잡을 일 있으면 서로 손잡고, 어깨동무할 일 있으면 어깨동무하고. 응? 그래서 쇼와 진실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두 사람의 티격태격한 핵심인 명품백 사건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뭐 민생 문제만 얘기했다. 민생 문제 얘기했다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민생 문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생 문제만 얘기하고 알짜배기는 쏙 빼버렸다. 그래가지고 정말 참다운 봉합,
참다운 하나, 참다운 하나됨, 참다운 가슴을 여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제발 부탁합니다. 정치꾼들 좀 되지 마세요. 정치인이 되세요. 그 비유는 종갓집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일을 생각하면 아마 저는 답이 나올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종갓집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런 정치인들이 누군지 눈을 바로 뜨고 바르게 뽑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공산주의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못 삽니까? 보면 모릅니까? 보면 몰라요. 정말 우리 모두 정신 좀 차리고 바르게 좀 살아갑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좀 바르게 세워 나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